절대부등식 어렵지 않아, 여기. 어렵지 않아서 시작은 요거부터 할 건데,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되게 쉽게. 무조건, 절대적인 건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지? 무조건 성립한다.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무조건 성립한다. 하는 부등식이다. 되게 쉽게 얘기하면 얘예요. 그래서 지금 배울 거는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 뭔지에 대해서만 배우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A라는 게 X라고 할까? X가 실수야, 실수. X가 실수야 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 뭐가 있을까? 1번, 성훈이 좀 봤잖아, 그지? 어떤 수를 제곱하잖아. 어떤 실수를 제곱한다. 그럼 이제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하면 무조건 참이 됩니다. 이게 절대부등식이야, 대표적인 거. 또 두 번째, X에 대한 크기를, 어떤 실수의 크기를 표현할 거야 라고 해도 무조건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 친구가 이게 선생님이 영상을 올려줄 거야. 그러면은 그걸 보고 필기해도 된다. 알겠지? 지금 열심히 보고 이해하고.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딱 여기가 끝이에요. 근데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 준비하는 과정. 아마 루트 A의 제곱하고 루트 A 제곱하고 이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일단 1차 이거다. 여기 있는 건 뭐가 될까요? A가 나올까? 마이너스 A가 나올까? 서유라. A가 나올까? 마이너스 A가 나올까? 성훈아, A가 나와요? 마이너스 A가 나와요? 그치, 절대값 A입니다. 이렇게. 다시, 여긴 얘는 성훈아 뭐가 나올까요? 그냥 A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야 라는 걸 얘기해 줄 건데, 요거 예를 들어서 이해를 좀 쉽게 예를 들어서 합니다. 루트 2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4가 되지. 루트라는 거는 두 번 곱해서 얘가 나오는 게 누구야? 라고 물어본 거니까 이 결과는 누구예요? 2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아니라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어도 서유라, 얘 루트 4지? 맞지? 이거 결과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마이너스 2를 제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2 제곱은 4여서 결과 똑같아요. 얘도 2가 됩니다. 한마디로 어떤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데 그 제곱 안에 있는 이 숫자가 그대로 나와. 근데 부호는 무조건 양수로 나와요. 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게 절대값 A라고 되는 게 얘야. 그치? 근데 밑에 있는 거는 성훈이 요거 예시 알아요? 요거 예시 갑니다. 루트 2의 제곱이다. 쉬운 걸로 갈게요. 요거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야. 이거 얼마야? 2지. 루트 2는 두 번 곱해서 2가 나오는 값을 루트 2라고 하지, 그지? 그럼 다시 가요.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입니다. 이거 그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 이걸 복소수에서 하는 건데 필요 없고, 루트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성훈아 한국 말뜻으로 뭘 얘기하는 거지? 두 번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게 하는 값을, 봐봐, 이거 한국말이야. 두 번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게 하는 값을 루트 마이너스 2라고 한다. 두 번 곱했네? 그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와. 얘는 이번에 어떻게 했지? 속에 있는 애가 부호 바뀌는 거 없이 그대로 나온 애가 여기 있는 루트 바깥에 제곱이 붙어 있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절대 부등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렇게. 됐지? 그 단계 계속 갈 거야. 그럼 봐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요거에 좀 확장해 봅시다. X랑 Y가 실수야, 실수. 성훈이 저번에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 얘기했듯이, 진도 막 나가고 이렇게 안 해. 알겠지? 짧게 계속 쪼개나갈 거니까, 보자. X랑 Y가 실수예요.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뭘까요?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그치? 두 개 더하면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다시 갈게요.
얘 확장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도 성훈아 뭐게? 무조건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제곱하면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온다. x, y가 실수라고 하면은 이라고 이렇게 전개되는 거다. 그리고 더 가볼게요. 요게 기본적으로 절대부등식이 갖춰야 되는 딱 기본적인 틀이고 요거에 조금 벗어나면은 요런 것도 있어요. 참고야, 계속 참고. 성질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거. 절대값 2의 제곱은 그냥 2의 제곱이랑 같아. 이건 맞나? 같지? 절대값 2가 얼만데? 2잖아. 그치? 그럼 요거는 다음에 절대값에 뭐가 막 제곱이 붙어 있잖아? 요거는 그냥 x제곱이라고 하면 되겠네. 이거 될까 안 될까요? 를 다시 연습. 어떻게? 절대값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얘도 2의 제곱이고 4고 마이너스 2를 두 번 곱해도 4니까 이거 같아. 그럼 다음부터는 속에 있는 게 음수든 양수든 뭔 상관이야. 그냥 절대값에 제곱 붙어 있는 거는 귀찮으니까 그냥 제곱이야 라고 처리해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다. 더. 지금 연습하는 거겠어, 연습. 더 갑니다. 0보다 큰 A가 있어요. 이거보다 큰 B가 있다. 이렇게 가볼게. 그럼 얘에 대해서 성훈아? 믿고 일단 갑니다. A분의 1하고 B분의 1의 대소관계를 구분할 거야. 그럼 누가 더 클까? A분의 1이 더 큽니다. 이렇게? 왜 그럴까요? 2, 3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물론 좋지. 그치? 좋은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A, B가 둘 다 양수네. 그치? 양변을 B로 나눠도 대소관계는 안 바뀌겠다. 이렇게 B분의 A가 1보다 작아요. 근데 둘 다 양수니까 A로 나눠도 대소관계 안 바뀌겠네? A로 나눴더니 나오는 결과가 뭐야? 얘야. 그래서 양수 범위에서는 역수를 취하면은 대소관계가 바뀌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지? 그럼 음수관계일 때는 다를까? A가 A보다 B가 더 크고 B보다 0이 더 크다. 이렇게? 성훈아 다시 갑니다. A분의 1하고 B분의 1 대소관계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 틀려도 돼요. 누가 더 클까요? 누가 더 클까? 모두가 얘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더 클까? A분의 1이 더 크다. 이게 더 크다. 알겠지? A분의 1이 더 크다. 이 선생님 왜요? 라고 하면은 봐봐. A, B가 둘 다 음수야. 그치? 근데 A랑 B가 둘 다 음수니까 A 곱하기 B는 뭘까? 양수겠지? A 곱하기 B는 양수야. 음수 곱했으니까 양수돼요. 맞지? 얘를 A, B를 양변 똑같이 나누는 거야. 양수로 나눴으니까 대소관계가 안 바뀌겠지? 그럼 AB분의 A랑 AB분의 B를 대소관계가 안 바뀌었어. 양수로 나눴으니까. 그치? 근데 약분하면 누구야? B분의 1. 약분하면 누구야? A분의 1. 그래서 B분의 1보다 A분의 1이 더 커요. 이렇게 얘기되는 거다. 그럼 요거네. 둘 다 양수여도 둘 다 음수여도 역수를 취하면 대소관계가 바뀌는 게 맞네 라고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됐죠? 절대부등식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단계로 이 정도 얘기했고 하나만 딱 더 할게요. 하나만. 우리가 A랑 B랑 대소관계를 구분하고 싶어. A가 크게 B가 크게 라고 하면은 전통적인 방법이지. 수학에서는 이렇게 하래. 교과서에서 문제집에서 이렇게 하래 라고 돼 있지만 나는 이렇게 안 하지만 첫 번째 A-B가 0보다 크잖아? 이렇게? 그럼 A가 클까 B가 클까? A가 커요. 이렇게. 요거면은 A가 더 크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근데 A-B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하면은 A보다 B가 더 크거나 같구나.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뺐을 때에 대한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또 구분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A, B 구분할 건데 둘 다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생겼고 A, B를 비교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양변을 제곱해도 대소관계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제곱해도 안 바뀝니다. 아, 그러면 A 제곱하고 B 제곱에 대한 대소관계를 놓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치? 그래도 대소관계가 똑같을 거야. 막 구분해 봤더니, 아, A 제곱보다 B 제곱이 크다라고 나와 있으면 얘랑 얘의 대소관계가 똑같을 거여서 A보다 B가 더 커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됐지? 그럼 다시, 아, 이거 말고, 둘 다 양수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 B분의 A와 1을 비교하는 거지. 그치? 어떻게 한 거냐면은, 둘 다 양수니까 둘 다 B로 나눠. 그래도 대소관계는 똑같을 거야. 그래서 얘를 비교하는 거야. 그랬더니, B분의 A보다 누가 더 커? 1이 더 커. 라고 돼 있으면은, 이번에 똑같이 양변에 B를 곱해서 A보다 B가 더 커요. 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대소관계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건데, 절대부등식을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위함. 알겠지? 선생님, 예시 좀 이따 문제 풀어볼게요. 그럼 다시 갑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야. 수학에서 추구하는 방법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야. A vs B 놓고, 누가 더 크게? 라고 물어보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가요. 내가 직접 구분할 수 있는 데까지,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는 선에서 계속 전개 정리하는 거야. 막 제곱도 하고, 1만큼 더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똑같이? 대소관계 안 바뀌었지? 또 똑같이 제곱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정리하는 거야. 뭐 루트도 씌웠다가, 대소관계 안 바뀌는 선에서 뭘 나누기도 했다가 쫙 갔더니, 얘는 2고, 얘는 3이었다. 이렇게? 라고 하면, 아,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은 선에서 정리를 한 거니까,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커서 얘가 더 크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다. 내가, 선생님이 하는 방법은 다 요거예요. 이렇게밖에 안 합니다, 나는. 그래서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은 선에서 내가 정리할 수 있는 만큼 정리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됐지? 그럼 봐볼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선생님 언제 써요? 라고 하냐면, 이럴 때 씁니다. 루트 마이너스 2랑 루트 3이랑 루트 3이랑 대소관계 구분할 거야. 그치? 아, 이거 누가 큰지 알지? 루트 3이 더 크지? 이게 뭐 중딩 때였던 거 어림수라고 해서 얘는 2점 뭐식이고 2점 뭐에서 2 뺐으니까 0. 얼마야? 얘는 1점 얼마고 그래서 얘가 더 큰 건데 이거 말고 그 선생님 대소관계 구분하는 거 지금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일단 루트를 소거하고 싶어. 양변을 제곱할 거야. 제곱했더니 얘는 얼마야? 5에다가 더하기 4에다가 마이너스 4 루트 5라고 되겠지? 제곱해 대소관계 안 바뀌잖아. 얘는 3이에요. 이렇게. 그치? 이 얼마? 9. 3 2항에 오고 요거 2항에 가도 대소관계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9에 3 뺐더니 6이랑 4 루트 5랑 대소관계를 구분하면 됩니다.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은 선에서 첫 번째는 제곱이라는 걸 했고 두 번째는 2항 시켜서 정리를 했다. 2항 시켜서. 이렇게 한 거지. 양변 똑같이 2로 나눠도 대소관계 안 바뀌잖아. 3이랑 뭘 비교한다고 2 루트 5랑 대소관계를 구분하는 거고 나눠도 대소관계 안 바뀌잖아. 이제 양변 다시 또 제곱합니다. 제곱하면 얘는 9가 되겠지. 제곱했더니 얘는 4 곱하기 5가 돼서 상대적으로 누가 더 크냐면 얘가 더 크다. 그러니까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커서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더 커요 라고 해서 만드는 거다. 알겠지? 구분할 수 있는 범위까지 쭉 갖고 오는 쉬운 예시를 보였지만 구분할 수 있는 범위까지 쫙 갖고 오는 거야. 그리고 지금 했던 것처럼 루트가 보이잖아. 루트가 보이는, 루트가 보여. 루트가 보여.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뭐밖에 없냐면 제곱밖에 없어요. 루트 100견해야지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 정도? 됐어요? 이제 문제 풀이하면 선생님이 더 얘기를 해줄게요. 저기는 책으로 가서 202쪽. 문제를 많이 풀어줄 거고, 서율이. 이해됐어? 좀 많이 풀어줄 거고,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지 않을 거니까 잘 보고 잘 이해하고 이해 안 되면 얘기하십시오. 1158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필요한 것만 일단 해볼게요. 첫 번째 하는 게 2번이에요, 2번. 2번.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냐 이렇게 물어봤지, 그치? 크거나 같을까? 안 같을까? 를 확인해야 되는데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하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부등식 뭐밖에 없냐면 얘는 두 개밖에 없어요. 저거 활용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저거 활용하는 거 저거 갑니다. 요거는 에이씨 몰라. 그래서 a제곱 더하기 a에다가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곱수를 만들 거고 제곱꼴을 뒤에는 플러스 1이 있다. 이렇게. 아,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1차 계수 반의 제곱이 상수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4분의 1만큼 더하면 되고 막 맘대로 더하면 안 되니까 뒤에다가는 빼줄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오케이? 다시 정리. 그럼 뭐 돼요, 이거는? a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되고 뒤에는 1에서 4분의 3 뺐으니까 4분의 1 뺐으니까 4분의 3 되겠지, 그치? 야, 이건 맞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서 4분의 3 더했으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참이라고 되는 거다. 첫 번째 확인은 이렇게 갑니다. 1번. 다시 두 번째. 야, 좀 어렵겠다. 저기는 3번 갈게요, 3번. 성훈아, 이거 딱 보면 보이지? a 플러스 b의 제곱하고 4ab가 성립하냐? 물어봤지, 그치? 그래서 모르겠어. 좌별 착 몰았더니 좌별 착 몰라. 몰았더니 a 더하기 b의 제곱에다가 성훈아 마이너스 4ab가 0보다 크거나 같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곱셈 공식 변형. 누구예요? 오케이. 얘는 a-b의 제곱이구나.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냐?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얘도 참 되는 거 맞겠지.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서율이 공식 모르는 거 있으면 적어놓고 이 정도는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5번. 이제 어렵다. 5번은. 5번 갑니다. 어려워요. 성훈아, 절대값 a에다가 1만큼 더할 건데 다시 요게 절대값 a 플러스 1이랑 같아요? 라고 물어봤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절대값. 야, 아까 전에 루트 나오면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었지? 어디 적은지 까먹었네. 루트가 보여. 그럼 뭐 하라고? 제곱을 하는 거야. 소거해야 되거든. 절대값이 보여. 그럼 뭐 할까?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하면은 아까 전에 여기 얘기했지. 여기. 제곱을 하면은 절대값 x의 제곱 x제곱이 똑같으니까 절대값을 소거할 수 있어. 서율아, 그지? 소거할 수 있어요. 서율아, 그치? 제곱을 해서 표현하는 거고, 야, 봤더니 a에 대한 크기에다 1만큼 더한 거니까 얘는 양수야. 얘도 뭐야? 양수야. 이거 제곱한다고 대소관계는 바뀌지는 않아. 그래서 과정을 천천히 보여줄게. 절대값 a 더하기 1의 제곱이고요. 절대값 a 더하기 1 이렇게 쓸게. 더하기 1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근데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뭐야? 그냥 a 플러스 1의 제곱이야. 이렇게. 맞지? 그리고 얘 분배 열심히 촥 분배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절대값 a의 제곱 플러스 2배의 절대값 a 더하기 1. 요 대소관계를 한번 구분해 볼까?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야, 요건 뭐야? 그게 a 제곱이네.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 플러스 1과 얘는 분배합시다.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에 대소관계 맞는지 확인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절대값 a와 a에 대한 대소관계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이거다. 이거 성립할까? 이거 합니다. 무조건. 이거는 좀 단계 잘 기억해 놓고 잘 정리해 놔야 돼요. a가 0보다 크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얘 어떻게 나와? 그냥 나와. 절대값이니까. 그래서 a랑 a의 대소관계 이거 성립해. 등호가 있으니까. 근데 a가 0이야. 그럼 뭐지?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야. 근데 같으니까 성립해. 근데 a가 0보다 작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띡 달고 나올 건데 그거 필요 없고요. 절대값 a하고 a에 대한 대소관계를 보면은 얘는 뭐야? 양수지. a가 음수일 때. 얘는 뭐예요? 음수지.
이때는 얘가 더 큽니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얘는 언제든 성립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저기다 쓰지 않았지만 이제 추가합니다. 쭉 돌아가. 그럼 얘가 절대 절대 부등식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플러스 추가 절대값 x가 뭐보다 x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에다가 또 추가합니다. 그럼 선생님 저거 등호가 언제 성립할까요? 등호 언제 성립하지? 요런 경우에 두 개가 똑같지. 그치? 서율아 여기 봐야지. 서율아 여기 등호 요거 똑같지? 요 경우에 등호가 성립합니다. 어떤 경우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등호가 성립한다. 쭉 가. 그럼 저긴 저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등호 성립할 때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등호가 성립합니다. 요까지 해서 요 세 개는 절대 부등식의 기본적인 성질이다. 알겠지? 막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데 충분히 잘 해낼 거라 믿습니다. 기억합니다. 야, 적용이 바로 안 돼도 괜찮아. 그 밑에서 이제 적용해 나가는 것만 잘하면 되니까. 야, 이거 아직 안 적었어요. 개념 있는 거. 1159번으로 갑니다. 기억부터 갈게요. 기억. 기억은 선생님이 이제 비교를 해줄게. 기억은 뭐랑 똑같냐면 저기는 1158번에 2번이랑 똑같아. 그지? 2번이랑 똑같은 거야. 봐봐. 선생님 보여줄게요. 실수 ABC가 있다. 뭐 그렇대. 막 이건데 이거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거잖아.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인데 그 선생님 내가 알려준 거는 분명히 절대 부등식 무조건 부등식 성립에는 얘밖에 없었어. 얘네밖에. 그치? 그럼 얘네 갖다가 적극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근데 절대값은 이미 없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건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밖에 없단 말이야. 저걸 쓰러 갈 거야. 그럼 제곱을 만들어야겠지. 이걸 통해서 일단 목적은 제곱 만들러 가자 이거다. 만들러 가자. 이렇게 갑니다. 그럼 갑시다. A제곱 냅둬요. 일단 A제곱 있다. 마이너스 AB에다가 묶어. 이렇게. 오케이. 얘 제곱식 만들 수 있어. 그치? 얘 반의 제곱이 여기 있으면 되니까 플러스 4분의 B제곱이 있으면은 제곱식이야. 그치? 맘대로 더하면 안 돼.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있고 더하기 B제곱이에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하세요 라고 된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A-2분의 B의 제곱이고 요거는 플러스 4분의 3 B제곱이구나.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하세요. 근데 얘도 제곱. 그치? 더하기 얘도 제곱.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더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참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 알겠지? 뭘 써야 되는지 저 세 개 중에 선정하는 거예요, 자꾸. 그럼 다시 갑니다. 니은. 니은은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루트 A 플러스 B보다 더 크거나 같냐 인데 성훈아 루트가 보이면 뭐 먼저 하라고? 제곱 여기 써있지. 루트 보여? 제곱이야. 이렇게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제곱하면 됩니다. 제곱. 얘도 이렇게 제곱할 거고 얘도 여기다 이렇게 제곱할 건데 얘 제곱해봤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루트 A의 제곱이고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이고 두 개 곱해서 2배 하는 거니까 플러스 2배의 루트 AB예요. 그치? 근데 얘는 루트밖에 제곱이 있으면 얘가 그대로 튀어나온다 했으니까 뭐예요? A 플러스 B입니다. 맞지? 근데 여긴 얘가 누구야? A야. 여긴 얘가 누구야? B야. 야, 똑같네. 소거하자. 이렇게 했더니 남는 게 좌변은 2배 루트 AB. 우변 0이다. 루트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래서 얘는 참입니다. 이렇게. 니은이에요. 성훈이 디귿도 했어? 오호. 디귿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참고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디귿. 참고. 참고합니다. 기억을 할란가 잘 모르겠어요. A제곱 더하기 이거는 곱셈 공식이 있는 거예요.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거다. 성훈이 기억하네. 요래 생긴 식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2분의 1로 묶어요.
딱 묶어서 2a 제곱에다가 2b 제곱에다가 2c 제곱이야. 에다가 마이너스 2ab에다가 마이너스 2bc에다가 마이너스 2ca예요. 생겼다. 됐지? 계속 정리합시다. 2분의 1 묶여있는 상태에서 여기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2ab 묶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묶었다. 됐고요. 다시 플러스 b제곱 하나 c제곱 하나 마이너스 2bc 묶어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bc야. 이렇게 묶였다. 플러스 나머지 다 묶어. a제곱 하나 c제곱 하나 얘 묶어요. 묶었더니 a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ca다. 이렇게 묶였다 이거다. 그치? 서율아 안 돼. 서율아 2분의 1 묶인 상태에서 쟤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지. 이렇게 플러스 얘는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고요. 얘는 c 마이너스 a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그렇지? 야, 그럼 요게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한 거에 2분의 1 배한 거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을까? 맞지? 그럼 결론적으로 쭉 올라갔던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긴 요식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다. 봐봐, 이 선생님, 너무 어려워, 이거. 그러면은, 서율아, 외워버려.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알겠지? 다시, 여기는 디귿을 적용해 볼게요, 디귿. 디귿은, 선생님 똑같이 쓰기만 할 거야, 쓰기만. 좌변으로 싹 넘기잖아? 싹 넘기면은, 이 a제곱,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ab, 마이너스 루트 bc, 마이너스 루트 ca예요. 이건 성훈이가 잘한 거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하세요. 잘하 그렇지? 형태를 이렇게 바꿉니다. 루트가 기준이야, 루트. 차수가 제일 낮은 게 루트잖아. 그래서 이거는 루트 a의 제곱이야. 플러스 얘는 루트 b의 제곱이야. 이게 b 나오겠지? 플러스 얘는 루트 c의 제곱이에요. 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a 곱하기 루트 b고 마이너스 루트 b 곱하기 루트 c고 마이너스 루트 c 곱하기 루트 a야. 이렇게 된 거다. 맞지? 그럼 요거는 마치 루트 a가 a, 루트 b가 b, 루트 c가 c. 그럼 곱한 거 이렇게 있는 거다. 그럼 얘는 정리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배에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못한 사람들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루트 b 마이너스 루트 c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루트 c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이라고 될 거고 얘는 어쨌든 0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얘도 참입니다. 이렇게 서율아 는 니네가 잘 채워두세요. 빈칸이랑 전혀 상관없이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는 이 문제는 문제에서 a가 제일 커 b가 작아. 근데 0보다는 어쨌든 다 크대. 요거에 대해서 루트 a 마이너스 b와 루트 a 마이너스 b와 그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등호관계가 성립하도록 성립하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면 성훈이 한번 이제 질문할게요. 참고 계속 갑니다. 선생님이 참고 써 있는 거는 잘 보고 이거는 주의해야 돼 이렇게 잘 생각하면 돼요. 참고 먼저. 성훈아, 2보다는 마이너스 3이 더 작지. 이렇게?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제곱하면 4지. 이게 제곱하면 얼마야? 9야. 대소관계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음수가 껴있잖아? 대소관계가 바뀔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루트를 베껴내려면 뭘 해야 돼요? 제곱을 해야 되는데 제곱해야 돼. 루트 베껴야 되니까 제곱해야 되는데 제곱을 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 음수 양수 있으면 돼? 안 돼. 제곱하려면은 준비가 항상 양변을 딱 똑같이 양수 만들고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양수로 만든 다음에 준비. 왜 꽃받침 내리세요? 양수 만든 다음에 준비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얘는 성훈아 봐봐. 루트 A에서 루트 B 뺐네. 얘 좀 걸려. 그치? 얘 정리할 거야.
백이 있으면은 좀 걸린단 말이야? 그게 정리할 거예요. 알겠지? 정리 먼저. 루트 b를 좌변으로 이항하자. 이렇게. 그럼 얘는 루트 a-b와 플러스 루트 b. 고 루트 a가 성립하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얘는 루트 더하기 루트 양수야. 루트 양수야. 그러니까 이제 제곱해 대소관계는 안 바뀐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제곱을 하는 거야. 제곱합니다. 제곱. 그렇지? 그럼 요거는 천천히 전개할게요. 루트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배. 그렇지? 얘 곱하기 얘. 루트 b 곱하기 루트 a 마이너스 b. 요거와 얘 제곱하면 그냥 a잖아. 요거에 대한 대소관계 구분하세요. 더. 요거는 어떻게 하지? 그냥 나와요. a 마이너스 b야. 얘는 뭐지? 플러스 b야. 얘는 2배의 루트 b에다가 루트 a 마이너스 b예요. 요게 성립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네, 그지? 야, 이거 뭐 너무 쉽네. b랑 마이너스 b랑 소거됐지. 좌변 a, 우변 a 소거됐네? 그럼 결론적으로 2배 루트 b에다가 루트 a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닐까? 그치? 얘는 어때요? 0보다 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참이다. 아, 요 부등식은 그래서 참이구나. 라고 요 절대 부등식을 이렇게 확인한 거다. 이게 주의가 뭐라고? 루트 있으면 제곱해야 되는데, 제곱하려면 양수를 만든 다음에 제곱해야 돼요. 이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됐죠? 다시 유형 2번으로 가서 필요한 거 할 건데, 이제 절대값 밭입니다, 밭. 절대값. 삼각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의미 부여할 필요는 1도 없습니다. 삼각부등식이 뭐예요? 알 필요가 솔직히 없어요. 알 필요가 없고 선생님이 그냥 은연중에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할 테니까 삼각부등식 의미 부여하지 말고 그냥 갑시다. 봐봐. 1164번의 기억이에요. 기억. 1164번의 기억입니다. 기억. 가볼까? 절대값 a 플러스 b랑, 그치? 절대값 a 플러스 b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대소관계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지. 오케이? 그럼 얘는 절대값을 베껴내야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절대값을 베껴내려면 어떻게 하지? 제곱을 합니다. 얘도 똑같이 제곱해요. 오케이? 제곱하자.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이고요. 얘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이야. 이렇게. 제곱! 얘는 뭐야? 그냥, 몰라. a 플러스 b의 제곱이야. 이거지. 얘는 절대값 a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배의 서유라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야. 이렇게. 됐지? 전개하자. 좌변은 누구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플러스 2배의 ab입니다. 우변은 얘 a제곱이지. 얘 b제곱이지. 플러스 2배의 절대값 ab야.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만 좀만 쉴게. 요거야, 요거. 야, 좌변, 우변 a제곱 더하기 b제곱 있네. 속어. 양변 이 나눠버려. 했더니, ab가 절대값 ab랑 같은지, 이 부등호가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선생님 얘기했었지. 절대부등식이 성립하는 세 번째 조건이다, 얘가. 맞지? 그래서 얘는 참입니다. 그래서 얘도 참이야. 이렇게 가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절대부등식 여기 있었지. 세 번째 선생님 적어라. 이게 첫 번째 있는 거. 그거니까 이거는 참입니다. 라고 가는 거고. 하나만 다시. 뭐 볼 거냐면은, 저기 있는 리을 볼 건데, 리을 보는 이유는 뭐, 없어요. 절대값 a-b. 요거 하고요.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 얘 성립하냐? 제곱해야 되지.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준비. 어떻게? 양수로. 그럼 어떻게? 이항, 그치. 얘 이항해야 돼. 야, 껄쩍지근하다고 마이너스 있으면은 이항부터 합니다. 절대값 a-b 플러스 절대값 b와 절대값 a. 요거 이제 어떻게 제곱해서 위에 거랑 똑같이 전개하고 정리하면 답이다. 알겠지? 준비 과정만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해야 준비가 끝난 거야. 이렇게 하면은 제곱을 위한 준비.
한 준비다. 준비가 끝난 거예요. 라고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다시 필요한 거 하러 갑시다. 그러면 요거 리을 한번 해볼까, 우리? 해보자. 리을은 리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기 1165번 밑에 빈 공간에다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절대값 A-B와 vs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 중에 얘가 어떤 대소관계를 갖는지 한번 해보세요. 야, 이거 대소관계가 뭐지?를 하기 위해서 일단 준비, 양수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절대값 A-B에다가 플러스 절대값 B야. 요거와 절대값 A에 대한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치? 계속하자. 양변을 제곱합니다. 둘 다 양수니까 어차피 제곱해도 대소관계는 안 바뀌어요. 제곱했더니 절대값 A 빼기 B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배의 절대값 B 곱하기 절대값 A 마이너스 B 와 A 제곱의 대소관계를 구분하면 된대. 맞지? 근데 이거는 절대값 제곱이니까 그냥 제곱이야. 전개합시다.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 이고요. 플러스 얘는 B 제곱이고요. 플러스 2배의 절대값 B 곱하기 A 마이너스 B이고요. 얘랑 A 제곱을 구분하는 건데 이거 소거하자.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 뭉탱이를 다 이항시켜버려. 이렇게 얘를 다 이항해 했더니 오케이 2배의 절대값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만 남고요. 여기에는 vs 이항한다고 대소관계 바뀌는 거 아니지? 그치? 누구야? 2배의 AB에다가 마이너스 2B 제곱이야. 이렇게? 야, 이거는 묶이네. 뭐로 묶여? 2B로 묶이네. 묶였더니 뭐예요? A 마이너스 B야. 이렇게? 그치? 그럼 양변 2로 똑같이 나눴더니 절대값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요거와 vs B 곱하기 A 마이너스 B에 대한 대소관계를 구분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대소관계를 만족하냐면 이거 세 번째 절대적인 거 얘가 크거나 같습니다. 쭉 올라가서 얘가 항상 더 크거나 같아 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다. 그렇지? 얘 추가 끝난 게 아니라 그럼 선생님 요거는 대소관계가 언제 성립해요? 등호가 언제 성립해요? 라고 하면은 요거야. 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뭐 참고까지는 아닌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 선생님이. 참고. 참고. 어떤 거에다가 절대값을 씌우잖아? 이렇게? 맞지? 이건 뭘 얘기하고 싶지? 크기를 얘기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절대값이야. 오케이? 근데 어떤 거에다 제곱을 하잖아? 이거는 얘도 크기를 얘기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이 있거나 제곱이 있는 거는 의미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방향은 똑같다. 크기를 비교하고 싶을 때 하는 방법이에요. 라고 이렇게. 그리고 혹시나 하고 성훈아 절대값 A-B와 절대값 B-A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그래서 A-B의 제곱하고 B-A의 제곱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기하 평균이라는 걸 배울 거야. 산술 기하 평균을 배울 거예요. 이렇게. 산술 평균은 우리가 쓰는 평균 더해서 뭐 그 더한 값만큼 숫자로 나누는 거.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은 뭐냐면은 이 기하 평균이라는 게 원래 있거든. 곱한 수만큼 그 제곱근을 씌워서 표현하는 게 기하 평균인데 거기까지 의미를 알 필요가 없어. 그리고 얘는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이용한 표현이하고
산술 평균이 선생님 뭐예요? 기압 평균이 뭐예요?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우리 아까 했던 거 잘 연습한 거 한번 활용해 봅시다. 아까 있는 거 확장이 확장. 어떤 A가 있는데 A가 0보다 커. 몰라 어떤 B가 있는데 B도 0보다 커. 산술기압 평균의 저 준비 단계야. 각 문자가 양수라는 조건 하에 이제 준비가 된 거고요. 산술기압 평균을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루트 A는 뭔지 잘 모르는데 얘도 어쨌든 실수야. 그치? 루트 B도 뭔지 모르는데 얘도 몰라. 실수야. 근데 두 개 빼잖아? 근데 얘는 뺐더니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잘 몰라. 시작은. 근데 뺀 거를 제곱하지. 그럼 실수를 제곱하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아요. 산술기압 평균 처음 시작은 여기부터 가는 거다. 오케이? 갑니다. 다음 단계로. 요거 제곱해보잖아. 전개해보잖아. 그 루트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 루트 A, B인데 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무조건 성립하니까 밑에 있는 애 전개한 것도 무조건 성립한다. 그렇지? 다시 얘는 A네, 얘는 B네.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B이고요. 얘는 우변으로 쭉 이항시켰더니 이 루트 A, B인데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다 이거지, 그렇지? 여기까지. 실제로는 산술기압 평균까지 가지 않았지만 활용하는 건 얘예요. 그리고 산술기압 평균의 의미를 부여할게. 양변을 똑같이 2로 나누잖아. 대소관계 안 바뀌어. 2분의 A 플러스 B하고 루트 AB하고 대소관계 안 바뀐 상태에서 이 대소관계를 반드시 갖는다. 라고 해서 여긴 얘가 두 개 더해서 2 나눈 산술 평균, 여긴 얘가 두 개 곱해서 루트 씌운 기압 평균이다. 근데 의미적으로는 얘가 산술 평균, 기압 평균 사이 관계야 라고 하는 거지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거 어디 쓴다고? 여기다 쓰는 거야, 여기다. 오케이? 그 이제 한번 조건을 조금 갖고 가면 내려올 건데 요거는 중요해요. 선생님, 요게 등호가 성립하는 건 언제예요? 라고 하면 요 등호가 성립하면 요 등호가 성립해야 되고 요 등호가 같이 성립해야겠지. 다 동일한 식이지, 그치? 이거야.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은 얘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야? 얘가 0 됐을 때. 그럼 얘가 0 되려면은 A랑 B랑 같을 때만 0 되지 않나?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 뭐예요? A랑 B랑 같을 때예요.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요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역시 중요합니다. 됐지? 요거를 언제 쓰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만드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언제 쓰는지가 중요한데 언제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성훈이 언제 쓰는지 기억나니? 응? 오케이. 선생님이 현실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물론 난 다 알고는 있어. 선생님 다 알고는 있는데, 니네가 이제 다음에, 맞아, 이때 쓰는 거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선생님 보여주면은, 봐봐. 합의 값이 일정하잖아. 이거. 이렇게 써요. 1번. 합의 값이 일정하잖아. 합의 값이, 예시 보여줄 거야. 일정해. 그럼 요 A 더하기 B가 어떤 숫자야 라고 하잖아? 그럼 A 곱하기 B의 제일 큰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얘가 어떤 숫자야? 그럼 곱한 값의 제일 큰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합의 값이 일정하면은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첫 번째가.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더 많이 쓰는 거. 2번. 곱의 값이 일정해. 값이 일정하다. 이렇게. 곱한 값이 일정하니까 이게 어떤 숫자야, 여기가. 그럼 더한 거의 제일 작은 값이 얘겠지? 곱한 값이 일정하면은 더한 거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저거 보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뭘 구할 수 있냐면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 산술기압 평균은 사실상은 요까지가 전체의 큰 맥락의 끝이야. 그럼 요거 갖다 계속 활용하고 활용되어 있는 거 문제 풀고 하는 거고,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딱 끝이에요. 선생님 지금 보일 테니까 같이 한번 가볼게요. 봐봐.
예시를 진짜 많이 들 거고, 예시 든 것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딱 물어보고, 산술기하는 무조건 나와요, 시험에. 첫 번째 예시. 들어갑니다. 요 예시 쫙 끝나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는 진도가 끝났어. 거기 나온 거 선생님이 다 알 거거든. 갑니다. 첫 번째 예시야. x가 0보다 커. 이렇게. 그때 x 플러스 x분의 1의 최소값이 궁금하대. 최소값이 뭐게? 이렇게 물어봤다.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 준비 단계가 누구라고? 양수. 양수 나왔는데? 그럼 준비는 끝났다. 산술기하를 쓰세요. 라고 얘기한 거고. 양수 조건 하에 x 더하기 x분의 최소값은 야 이거 모르는데? 그래서 선생님 한번 넣어볼 거고 봐봐. 넣어볼 거야. a에다가 x를 넣을 거고 b에다가 x분의 1을 넣어볼 거예요. 오케이? 요게 a, 요게 b 넣어봤더니 x 더하기 x분의 1은 크거나 같이 2배 루트 x 곱하기 x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됐네? 맞지? 야, 근데 두 개 곱하면은 1이네.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이 2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얘에 대한 최소값은 누구야? 2야. 이렇게 된 거다. 근데 이 끝이 아니야. 중요한 포인트는 요건 뭐 니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얘가 끝이 아니라 그럼 선생님, 도대체 언제 2가 되는데요? 최소값이 2가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할 수 있어야겠지. 봐봐. 여기는 x 더하기 x분의 1이 2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제일 작은 값이 2야! 라고 하려면 등호가 성립할 때 2가 된다고. 맞지? 그래야지 얘가 2가 되는 거야. 그럼 등호가 성립할 때니까 등호는 도대체 언제 성립하냐면 얘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 그치? 얘랑 같을 때, 그럼 x랑 x분의 1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구나. 그치? 양변 x를 똑같이 곱해. 그러면은 x제곱이 1이 될 때 성립하는구나. 그러면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 성립하는데 산술기하를 쓰기 위해서 x가 양수였으니까 음수 빼고 x가 1일 때 최소값이 2예요.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으면 된다. 오케이? 다시 해볼 거야. 천천히 연습. 계속 연습이에요. 연습. 다시 두 번째 거 합니다. 두 번째 거는 똑같아. 이제 조금 빠르게 갈 거예요. x 더하기 x분의 4의 최소값이 뭔지 궁금하다. 그리고 최소가 되기 위한 x값이 궁금해요. 요거예요. 적용 똑같이 다시 해보는 거고 당연히 x는 0보다 큰 범위에서만 볼 거야. 이렇게? 오케이. 갑니다. 출발. 그럼 얘는 요게 a고 얘가 b잖아. 그 두 개 곱하면은 4라는 일정한 값을 갖네? 곱해값이 일정하네? 곱했더니 일정하네? 그러면 합에 대한 최소값 더하고의 최소값 구할 수 있다고. 산술기하에 적용하면. 갑니다. x 더하기 x분의 4는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2배 루트. 두 개 곱이니까 x 곱하기 x분의 4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근데 얘가 얼마요? 4잖아. 루트 4니까 요거가 2가 될 거여서 전체 값이 얼마가 돼요? 4가 됩니다.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4는 4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얘에 대한 최소값은 4가 되고요. 그치? 요거는 최소값이 4인데 언제 최소가 되는데 라고 하면 x가 x분의 4랑 같을 때 최소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x제곱이 4일 때 최소가 됩니다.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2일 때거나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가 되는데 양수에서만 볼 거야. 그래서 x가 2일 때 최소값이 4야 라고 하는 거다. 두 번째 예시 잘 되고 있죠? 세 번째 예시 갑니다. 세 번째 예시 엄청 많아. 세 번째 예시 x가 3보다 커요. 이건 좀 특이한데? x가 3보다 크대. 그래서 선생님 좀 간단하게 갈 거예요. 이거는 x 빼기 3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1에 최소값이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했다. 최소값이 뭐게?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게 뭘까? 인데 여기 똑같아. 다를 게 1도 없어요. 저기 정리해볼까? 얘는 x가 3보다 큰 거보다는 3 뺐더니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요거 얘기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덩어리가 0보다 큰 값이라고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곱한 게 1로 일정하네. 그치? 그래서 얘는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요거 분의 1은 크거나 같아 2배 루트 x-3 곱하기 x-3분의 1보다. 이렇게. 그치? 야, 곱하니까 없었는데? 그래서 얼마예요? 최소값은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선생님 언제 최소가 되는데요? 라고 하면은 이 등호가 성립할 때 최소가 되기 때문에 x 빼기 3이랑 x-3분의 1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고 그 등호가 성립해야지 최소값이 2가 될 수 있어. 그치? 양변에 x-3 똑같이 곱해요. 그럼 x-3의 제곱이 1이 될 때니까 x-3이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면 된다. 그치? 3, 3, 3 더해. 그럼 x가 얼마일 때? 4거나 또는 2일 때가 됩니다. 근데 나는 x가 3보다 큰 데에서 볼 거잖아. 그래서 얘는 최소값 2가 되는데 그때 x값은 얼마가 된다고? 4가 됩니다. 왜? 3보다 큰 데에서 본다 했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됐어요? 다시 또 확장. 하나씩 확장이 가야지. 확장입니다. 4번. x가 4보다 커. 이렇게. 그리고 x 플러스 이번에는 x-4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할까, 성훈아? 이거 선생님 아무리 봐도 두 개 곱한 게 숫자가 나오지 않는데요? 이거지, 그치? 그래서 산술기하의 준비를 하러 가요. 준비, 가자. 요거는, x 빼기 4가 0보다 큰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에 x-4를 일부러 만드는 거야. 만들어! 어떻게? 이렇게. x 빼기 4 만들어! 4 맘대로, 내 맘대로 뺀 거야. 내 맘이야. 에다가 플러스, 요거는 x 빼기 4분의 4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위에 있는 값이랑 똑같으려면 앞에 4를 똑같이 더해야 돼. 이렇게? 그럼 이랑 같겠지. 요 식이랑. 그럼 봐보세요. 여기 있는 요 부분 있지. 얘 숫자 4니까. 요 부분이 숫자가 작을 때 전체에 대한 최소값이 발생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럼 요거에 대한 최소값에서 4 더하는 게 전체의 최소값이야. 얘는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2배 루트 2개의 곱. 얘랑 곱해. 얼마? 4 남아. 이렇게. 그치? 그럼 요 덩어리의 제일 작은 값이 4구나. 그래서 전체 최소값은 4 더하기 4가 그래서 얼마가? 8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요 노란색 덩어리의 최소값이 4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최소값이 8이 되는 거고 이거 끝난 게 아니야. 그럼 선생님 언제 최소값 8이 되는 건데요? 라고 하면은 이번에 똑같이 뭐가 x-4와 x-4 분의 4가 같을 때 최소가 됩니다. 양변에 똑같이 뭘 곱해요? x-4를 곱해요. x-4의 제곱이 4가 될 때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x-4가 2거나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가 돼요. 4 더했잖아? 그럼 x가 얼마일 때? x가 6이거나 2일 때 최소가 되는데 나는 4보다 큰 데서만 볼 거야. 그래서 x가 6일 때 최소값이 8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봐. 됐지? 되고 있지? 한 단계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아직도 할 게 많아요. 거기 유형이 다 녹아 있습니다. 좀 쓰잘데기 없어 보이지만, 한 예시가 한 3개, 4개 정도 있다. 다시 가요. 여기 있는, 지금 적는 예시는 성훈이도 적어놔. 이거 적어놔야 돼요. 뭐, 필기 알아서 저 영상 보면서 잘 하지만 성훈이는, 잘 적어놓으세요. 지금 하는 5번은 적어놓으십시오, 5번. 5번은 뭐냐면은,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할게요. x가, 왜 했을까? x가 0보다 클 때, 요걸 구하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분의 x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최대. 이렇게 구하래. 선생님 이거 배운 적이 없어요. 맞지?
이거 배운 적이 없어. 알려준 적도 없어. 근데 활용할 수 있어요. 보세요. 얘는 분모에도 분수인데 분모에도 x가 있고 분자에도 x가 있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분모 또는 분자에 x 하나 없애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분모랑 분자에 동일하게 x로 나누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막상 나오면은 풀기 어려우니까 지금은 기억해 놔야 돼. 분모 분자를 똑같이 x로 나누면은 분자는 1이에요. x 나눴다. 얘는 x고 얘는 더하기 2고 쟤는 x분의 4야. 이렇게 식 정리를 해보잖아. 그럼 얘는 분자가 1인데 분모가 2 플러스 x 더하기 x분의 4야. 일단 이렇게만 써놓을게. 그럼 봅시다. 이 분수식에서 얘가 최대가 되려면 여기 있는 분모가 작아야 전체가 최대가 되는 거 아니야? 이 분모의 최소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맞지? 전체가 최대되려면 분모가 작아야지 전체가 큰 거야. 그래서 얘 최소값을 구해서 집어넣습니다. 그치? 근데 우리 변할 수 있는 수는 얘밖에 없어요. 그럼 얘 최소값을 구해서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따로 분리 x 더하기 x분의 4에 최소값을 구해서 집어넣으면 전체의 최대값이 나오는 거지. 그럼 갑시다. 얘는 크거나 같아요? 2배 루트 2개 곱 4보다. 그만 됐다. 얘에 대한 제일 작은 최소값이 얼마예요? 4입니다. 전체에 대한 최대값은 2 플러스 4분의 1. 그래서 전체에 대한 최대값은 얼마가 되냐면 6분의 1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되는 게 전체에 대한 최대다. 오케이? 그리고 언제 최대가 되는데? 라고 한 거니까 이제 뭐 잘 알잖아. 얘랑 같을 때 여기서 x가 얼마일 때요? 2일 때다. 2일 때.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는 기억을 해놔야 돼요. 알겠지? 기억 잘 해놔야 돼. 5번은 나오면은 애들이 잘 못 풀어 생각보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 갑니다. 예제 6번. 이해만 잘하면 돼. 6, 7, 8까지 있어요. 6 갑니다. 6. 오, 시간이 엄청 잘 가네. 6번.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야, 이거 벌써 산술기하의 단계는 끝났어. 산술기하 쓸 거야. 근데 이거 구해야 돼. A 더하기 B에다가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에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술기하 형태는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기하 형태가 될 때까지 일단 식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 1단계는 식정리야. 첫 번째 1번 식정리를 합니다. 식정리 할 거고 2번 산술기하를 쓸 거야. 이렇게 1번 식정리 먼저 갑니다. 잘 모르잖아? 그럼 식정리야. 우리 할 수 있는 건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 가자. 분배했더니 1이야. 분배했더니 플러스 B분의 4A야. 분배했더니 플러스 A분의 B야. 분배했더니 플러스 4예요. 정리 조금 해볼까? 얘는 정리했더니 5 더하기 B분의 4A 플러스 A분의 B의 최소값이 궁금하다라고 한 거지. 야, 근데 여긴 요 덩어리랑 여긴 요 덩어리는 곱하면 4네. 곱의 값이 일정해. 그럼 합에 대한 최소값 구할 수 있다고. 산술기하 평균 쓰는 거야. 그래서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B는 크거나 같아요. 2배 루트 2개를 곱한 거. 얼마? 4보다. 이렇게. 오케이. 요거에 대한 최소값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4가 돼요. 전체에 대한 최소값은 그래서 5 플러스 4인 9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 됐어? 됐지? 이게 예제 6번까지예요. 다시 7, 8 하고 끝이다. 7, 8까지 합시다. 7, 8까지. 이렇게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뭐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더럽지, 그치? 참고해야 될 게 하나 있고 그것만 잘 알아두면 여기는 뭐 그닥 어려운 건 아니에요. 봐봐. 요거에서 선생님, 야, 이거 어떻게 쓰냐? 어떻게 뭘 쓰냐?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은 일단 묶어요. 여기는 A분의 B랑 B분의 A를 묶어서 먼저 쓸 거야. 알겠지? 그럼 묶었더니 천천히 할 거야.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라고 됐고 플러스 A분의 C, C분의 A 이렇게 묶을 거야. 묶었더니 A분의 C 플러스 C분의 A라고 이렇게 됐고요. 다시 나머지 묶을 거야. 플러스 B분의 C 더하기 C분의 B라고 됐는데 여기까지 딱 보면은 야 이거 고백값이 일정하네. 고백값이 일정하네. 그래서 따로 씁니다. 여기 잘 봐야 돼요.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는 크거나 같습니다. 2배 루트 2개의 곱인데 1이니까 생략합시다. 그치? 근데 얘 제일 작은 값이 2야 라고 하려면 요 덩어리랑 요 덩어리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등호 성립하려면은 얘 제일 작은 값이 2야 라고 하려면 A분의 B랑 B분의 A가 같아야지 제일 작은 값이 2야 라고 할 수 있다고. 그치? 양변에 똑같이 AB만큼 곱했더니 B제곱이 A제곱이랑 같으면은 최소값이 2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 안 썼지만 양수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얘는 A랑 B랑 같으면은 제 최소값이 2가 되는 거다. 오케이? 얘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는구나. 그래야지 최소값이 2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거지. 그럼 다시 갑니다. A분의 C와 더하기 C분의 A를 볼 건데 얘도 산술기야. 2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얘에 대한 최소값이 2야 라고 하려면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데 등호 성립 조건은 위에 거랑 똑같으니까 A랑 C랑 같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다시 마지막. 예. B분의 C 더하기 C분의 A. C분의 B지. 미안. B는 크거나 같아요. 2보다. 그래서 얘의 최소값이 2야 라고 하려면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데 등호는 B랑 C랑 같을 때 등호 성립합니다. 이렇게다. 근데 요 등호 전부 다 성립하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은 요거랑 세 개가 동시에 만족하면은 저 등호가 다 만족할 거라고. 그래서 A랑 B랑 C랑 같으면은 요 등호 성립 조건과 요 등호 성립 조건과 요 등호 성립 조건에서 만족하겠지? 그치? 유준아? 그래서 세 개가 다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한 최소값도 2고 얘에 대한 최소값도 2고 얘에 대한 최소값도 2여서 얘에 대한 최소값은 얼마? 세 개 합인 6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다. 오케이? 그럼 최소값이 얼마예요? 6이에요. 6. 그리고 얘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A랑 B랑 C랑 같으면 돼요 라고 여기까지 딱 얘기하면 되는 거다. 됐죠? 그럼 다시 마지막 8번째 예시하고 이제 끝! 시다, 끝. 8번째 예시. 가볼까요? 8번째, 예시 8번째. A분의 B, A분의 C, B분의 A, B분의 C. 똑같지? C분의 A 더하기 C분의 4B. 요거의 최소값이 얼마게 이렇게 물어봤다. 그 최소값이 얼마일 것 같아? 손 얼마일 것 같아? 이렇게 쫙 나열해볼까? 여기 쭉 나열해봐. 그러면 A분의 B와 B분의 A, 이거. 그렇지? 요거랑 요거 쓴 거예요.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아요, 2보다. 이렇게 하지? 또 A분의 C와 C분의 A. 2보다 크거나 같지? 얘랑 쓴 거야. 마지막 거. B분의 C와 C분의 4B는, 오케이. 얘는 4보다 크거나 같지? 얘랑 얘 쓴 거. 그치? 그래서 얘에 대한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유진아 얼마일 것 같아?
8. 출제자의 의도에 잘 걸렸지, 그지? 8, 성훈이 8, 최소값 8이야? 아니야? 이건 뭐냐면은, A 더하기 B랑 A분의 B랑 B분의 A를 더하는 게 최소값이 2가 되려면 A랑 B랑 같아야 돼. 그치? 같으려면, 얘가 2가 되려면 A랑 C랑 같아야 돼. 얘가 최소값이 4가 되려면 뭐랑 같아요? 조건 정리해보면은 C가 2B랑 같아야 돼. 이렇게. 그치? 근데 얘랑 얘를 전부 성립하게 하는 값이 있을까? 얘랑 얘만 봐봐. 얘랑 얘는 A랑 B랑 같은데 A랑 C랑 같아야 되니까 얘지. 얘이면서 동시에 얘가 성립하는 A, B, C 값이 있을까? 없어. 한마디로 세 개의 등호가 한 번에 다 성립할 수 없다 이거야. 오케이? 얘네 두 개의 등호가 성립하면은 요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 얘가 성립하면 얘네가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세 개의 등호가 다 성립할 수 없으니까 얘는 그냥 8보다 큽니다. 라고밖에 못 써요. 최소값을 못 구합니다. 오케이? 비교 잘 해놔야 되고 유형 8이랑 여기 7이랑 유형 8 여기 있지. 예제 7, 8만 잘 비교해서 저 영상에 선생님 다 올려줄 거니까 뭐 영상 잘 보면서 비교해서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잘 기억해 두면은 어렵지 않을 거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지? 선생님이 지금 산술기하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산술기하까지는 다 했고 코시가 남았는데 코시는 오늘 안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용현이랑 이현이가 못 쫓아와. 무시해도 돼요. 무시해도 돼요. 무시? 버려? 선생님 안 푼 거는 좀 몇 개 풀어줄게요. 선생님 대표적인 유형이나 아니면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만 선생님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건 선생님이 같이 얘기해 볼게요. 1168번으로 갑니다. 내가 푼 거는 안 할 거예요. 1168번에 나 조건만 볼 거예요. 나 조건만. 봐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보라색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 분홍색, 이 파란색 중요합니다. 알겠지?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거야 원래. 나 조건을 가보면 나 조건에서 x 곱하기 y가 얼마야? 3이야 3. 요거래. 근데 3x 더하기 4y에 무슨 값을? 최소값을 골라보세요. 가자. 야, 곱한 게 일정하네, 3으로. 곱의 값이 일정하네. 그치? 그럼 더한 거에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 여기. 맞지? 그래서, 얘는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야. 크거나 같아. 그치? 2배, 루트, 2개 곱이니까 12xy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끝까지 계속 할 거야. 요거구나. 그래서, 얘 x 곱하기 y가 3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2배 루트 36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36이 6이니까 얘는 12보다 크거나 같아. 그치? 그럼 얘에 대한 최소값은 12구나. 이렇게 요건데 끝이 아니야. 그럼 선생님 최소가 되려면 xy가 모여야 돼요 라고 하면 여기까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최소가 되려면 xy가 모여야 돼. 찾으러 가자. 최소가 되려면은 여긴 등호가 성립해야 되고 등호 성립해야 되고 등호 성립 조건은 저기 있는 3x랑 4y랑 같을 때잖아. 이렇게다. 오케이. 나는 xy 값을 구할 거야 직접. 얘가 성립할 때 최소값이 10이에요. 그러면 x는 뭐랑 똑같냐면 3분의 4y랑 똑같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가 집어넣어. 이렇게. 오케이? 넣었더니 뭐예요? x 대신에 3분의 4 y가 들어가서 3분의 4 y 제곱이 3일 때 최소가 10이다. 그치? 그리고 4분의 3을 곱했더니 y 제곱이 얼마일 때? 4분의 9일 때 최소값 10이다. 그리고 y가 얼마일 때? 2분의 3일 때 마이너스 안 되지 산술기였었으니까 2분의 3일 때 최소값 10이다. 그치? 그럼 y가
2분의 3일 때 최소값 12구나. 근데 y가 2분의 3이면 x는 얼마야? 2지. x가 2고 y가 2분의 3일 때 최소값 12구나. 이렇게까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조금 복잡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시 1168번에 가 볼 거예요. 가 봐봐. x 플러스 y가 분명히 4야 라고 돼 있고, 얘를 통해서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야 이거는 저거네. 더한 게 어떤 숫자야. 그러면 곱에 대한 최대값을 구할 수 있잖아. 저기에 적용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적용합니다. 오케이. 그냥 그대로 쓰면 돼. x 플러스 y는 크거나 같아요. 2배 루트 xy보다. 맞지, 이거지. 나는 궁금한 게 xy의 최대값이야. 그래서 x 플러스 y는 4라는 값을 집어넣어 놓고, 요 대소관계가 무조건 성립하는 거고요. 양변 2 나눴더니 요 대소관계가 무조건 성립하는 거고, 양변 제곱했더니 요 대소관계가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x 곱하기 y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이거 4가 된다. 이렇게 된 거다. 그럼 다시. 아직 끝나지 않았지? 선생님, 언제 최대값이 4인데요? 라고 하면은 등호가 성립할 때. 그치? 그게 언제야? x랑 y랑 같을 때야. 맞지? x랑 y랑 같을 때 최대값 4야. 근데 x 더하기 y가 4라며. 그치? 그럼 x랑 y가 전부 다 얼마일 때? 2일 때 최대값이 4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요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문제에서 안 나왔지. 그때 x, y 값을 구해봐! 이렇게 안 나왔는데 요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x는 5보다 크다. x는 5보다 크다. 오케이. 일단 뭐 다 써놓을게요. 여기 나와 있고, x 더하기 x 마이너스 5분의 1의 최소값. 그때 x 값을 구하는 거야. x 더하기 x 마이너스 5분의 1의 최소값과 그때 x 값을 다 구하세요. 이거다, 그치? 그럼 준비해야지. 산술기하야. 준비. 뭐야? 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네. 준비! x 마이너스 5가 기준. 이렇게? 그 x 마이너스 5를 만들어야 돼.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5만큼 빼.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맘대로 5를 빼면 안 되잖아? 그 뒤에다 5를 더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오케이. 얘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x값을 구하는 거니까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값의 제일 작은 최소값을 구해서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건가? 그렇지? 저거에 대한 최소값을 구해서 집어넣으면 전체에 대한 최소값이야. 오케이. 그래서 x-5 플러스 x-5분의 1은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2개 곱보다. 그렇지? 오케이. 최소값은 얼마예요? 2야, 2. 전체에 대한 최소값은 얼마냐면은 2 플러스 5입니다. 그래서 얼마? 7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때 x값도 구하래. 그럼 최소가 되려면 얘가 최소가 되려면은 등호가 성립해야 되고요.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기는 x-5와 x-5분의 1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양변에 x-5로 곱했더니 x 빼기 5의 제곱이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x-5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2개 곱하면 제곱 되겠지, 그치? 그래서 x값이 될 수 있는 값이 6이거나 4인데 처음 시작할 때 x는 5보다 커야 돼요 라고 했으니까 만족한 x값은 얼마? 6이 되는 거다. 그래서 x가 6일 때 최소값 7을 갖습니다. 이렇게? 저 87번 했어, 성훈이? 그치? 지금 봐봐. 여기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오케이. 어차피 불필요한 얘기는 안 한다, 이거야. 그치? x-5가, x가 5보다 크네? x-5가 0보다 크네가 나와 있잖아? 준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x-5라는 걸 다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야. 이거 이어서 바로 갑니다. 87번. 1187번으로 바로 가요. 준비! 잘 생각하고 준비.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 필요 없어. x 플러스 1 0보다 커. 그치? 아, 준비! 오케이? 식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분수식인데, 이 선생님 아까 전에 막 얘기했던 건데 조금 다르지.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0분의 x 플러스 1이야. 준비해야 준비. 그치? 분자에 있는 x를 아예 없애버릴 거야. 그럼 x 플러스 1로 나눈다고, 분모분자를. 근데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 준비. 준비. 분자 x 더하기 1. 그치? 분모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까지 묶어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있고 9만큼 남았네. 이 준비 끝났다. 그치? 이게 준비. 잘못 썼어? 이게 준비. 오케이. 분자에 있는 x 플러스 1을 없앨 거야. 분모분자를 똑같이 x 플러스 1로 나눠요. 나눴더니 얘는 1이야. 얘는 x 더하기 1에다가 플러스 x 더하기 1분의 9라고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됐지? 그럼 얘에 대한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최대값. 얘가 최대가 되려면은 분모가 제일 작아야 돼. 그래서 분모의 제일 작은 값을 구해서 집어넣을 거고요. x 더하기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9는 크거나 같아요. 2배의 루트 2개 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얼마? 6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그래서 얘에 대한 최대값은 얼마예요? 6분의 1입니다. 그때 x값이 누군데? 라고 하면은 x 더하기 1과 x 플러스 1분의 9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고요. 양변에 x 플러스 1 곱했더니 x 더하기 1의 제곱이 9가 될 때 x값이 등호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지. 그래서 x 플러스 1이 3이거나 마이너스 3일 때 1 빼자. 그랬더니 x가 2거나 마이너스 4일 때인데 분명히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데 너 안 돼.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대값이 6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된 거다. 다 구하는 거네. 됐어요?